예, 국내 증시는 그래도 탄핵 충격을 좀 딛고 바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과정인데요. 또 미국 증시에서 FOMC 이후에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걱정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방향성들, 연말 또 내년에 대한 그림까지도 좀 미리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시황해설은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 모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미국 FOMC의 매파 충격 그 영향을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500이 코스피가 좀 회복해야 될 지수인데 거기를 못 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국내 증시가 사실은 하단은 좀 잡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올라갈 여지가 좀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 네. 탄핵 등 전일 이제 FOMC 충격 이런 거 있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탄핵 정국도 사실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해서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면 펀더멘탈 요인이겠지만 그거보다는 기본적인 이제 펀더멘탈 요인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계속 약세를 기록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 펀더멘탈이란 게 뭐냐라면 이제 실적이라는 거고요. 네. 실적 전망치고요. 이제 차트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제 코스피 실적 전망치가 8월에 말에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3년 3월이 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19개월 정도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다가 8월 말 정도에 이제 고점을 찍었고, 그때 좀 기억해 보시겠지만은 이제 외국계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주기하고 제가 같이 그렸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보시면 주기적으로 앞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예. 앞그림 보면 반도체하고 같이 그렸죠. 네. 근데 과거에 보면 이제 반도체가 한 2017년 이전만 해도 코스피 실적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했었는데요. 네. 데이터 센터 등 이제 2017년 이후부터 30%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100조를 벌면 반도체가 30조를 벌어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반도체 실적 변화에 따라서 코스피 실적이 변하게 되고, 이제 다음 그림 다시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이게 주기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지금 세 번째 패턴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주식을 중요한 거는 해야 될 때, 적극적으로 할 때하고 조심해야 될 때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 차트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올라가는 국면 보면 2017년 이렇게 보이고 2020년, 21년 이때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던 국면이고 최근에 보시면 작년부터 올 상반기 이때도 주식하기 괜찮았죠. 그러니까 그때가 주식해야 될 국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실적 하향 조정이 되는 2018, 19, 2022 끔찍했죠. 네, 정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주고, 이게 향후 패턴이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반도체 사이클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고점이 15에서 23개월 정도 걸리고, 고점에서 저점이 언제나 동일하게 한 20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봐서 이제 8월이었기 때문에 다음 저점까지는 한 내후년 1분기 정도까지 지속될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실적 하향기 동안 평균을 봤습니다. 지금 세 번의 사이클이 나오죠. 두 번의 사이클 동안의 평균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다 20% 이상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8월 말 이후에 아직 한 8% 정도 빠졌어요. 아직 반영이 덜 됐다는 덜 말씀이네요.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주식하기 어려운 국면이 내년에도 또 오고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내년에 대한 희망적인 그림을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분석과 이제 툴과 데이터에 근거하시니까요. 최근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더 처지고 이런 국면들이 많았는데, 최근 유독 우리가 미국 증시 대비 못 갔습니다. 미국이 사실 잘 간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못 간 이유인데, 그 이유도 그러면, 그리고 소위 디커플링의 원인도 그러면 상무님은 기본적으로는 실적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그 외에 영향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년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증시랑
미국 증시가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 차이가 나냐? 네. 우리 증시의 연평균 그냥 수익률, 단순 수익률이 4.1%. 네. 뭐 이 정도면 채권 수준입니다, 사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 미국 증시는 우리보다 3배 높죠, 11%. 11% S&P 500 기준. 네, 거기다가 조금 더 잘 보자 그래서 토탈 리턴 인덱스라고 TR을 했는데 이거는 배당까지 재투자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6.1%.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2배 이상 높은데 이런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 ROE, 자본이익률, 그러니까 주가의 직접적인 바로미터가 되는 자본이익률은 10년째 계속 하락하고 있고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ROE라는 게 이제 분자와 분모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림 차트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은 올라가고 우리는 한 10년 전에 한 10% 됐는데 지금 8%까지 내려가고 미국은 한 10년 전에 한 15% 됐는데 지금 뭐 20% 육박하고 있고 네. 이런 모습인데요. 이 ROE라는 게 분자와 분모라는 게 있는데 분자가 말씀드렸던 실적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보시면 챗GPT 이런 것들의 수혜로 M7을 중심으로 굉장히 실적이 개선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구조적인 요인이 노령화, 저성장, 생산가용 인구 감소 그러다 보니까 EPS가 계속 빠집니다. 근데 EPS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분자가 그렇지만 분모를 막으면 됩니다. 분모를 더 빠르게 하락해주면 되는데 분모가 이제 자본인데 이제 문제는 자본 효율성이 실적이 좋은 미국보다도 우리가 못하다라는 점에서 미국은 분자 분모상이 다 좋고 우리는 분자 분모상이 다 안 좋기 때문에 네. 빠르게 하락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EPS 증가율을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오시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EPS 증가율이 그러니까 차이나 랠리 있던 2000년대 뭐 이때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EPS 증가율이 평균 한 10%씩 나오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뚝뚝 떨어지면서 한 2.5%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 당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쭉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이나 랠리 있을 때 오히려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우리 증시 수익률이 더 좋았거든요. 네. 이익 증가율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미국 증시 수익률이 EPS 증가율이 거의 9.4%가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EPS 증가율이 BPS 증가율, 자본 증가율보다 우리는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분자보다 더 빠르게 는다는 네. 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ROE가 줄을 수밖에 없고 반면에 미국은 EPS 증가율도 높은데 BPS 증가율은 굉장히 낮아서 훨씬 더 분자가 분모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이 주도하면서 성장하니까 결국은 이제 자본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ROE가.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차이가 있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에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 네. 배당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을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은 재밌는 게 이게 성장주와 기술주가 되다 보니까 네. 자본이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걔네들은 많이 버는데 그거를 주주한원은 환원해주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차트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 총주주환원율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총주주환원율이 이제 배당 성향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나눠지는데 네. 배당 성향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뭐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적어요. 네. 35%, 미국 41%. 뭐 미국이 많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보는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서 엄청난 차이를 그렇죠. 보입니다. 예.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6% 정도 되는데 미국은 번거의 40%를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러니까 기술주 플랫폼 기업들이 이게 가능한 거죠. 사실 자본이 크게 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우리의 2배 많은 주주환원을 하기 때문에 이익도 좋은데 주주환원도 적극적으로 해서 EPS, BPS 모두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ROE가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건 그래서 밸류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밸류업이나 그렇죠.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 네, 그렇죠? 이제 네. 나타나고 네. 있는 거고 이제 은행들이나 금융권 중심으로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의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증시 대비 계속해서 디커플링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밸류업을 통해서 ROE를 개선시켜야 예.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그건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밸류업에 대한 지속적 추진과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안 이런 것까지도 좀 연결돼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러니까요. 더 좋겠죠. 다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다가 정책적인 지금 이제 약간 노이즈까지 네. 생긴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식의 성과는 실적과 또 ROE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서 언급하시기를 실적이 올해 한 8, 9월쯤 우리가 피크아웃을 했고 네네. 내후년 한 1분기까지는 그럼 실적 둔화 국면이라고 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그때까지는 주가가 실적의 함수라고 하면 시장의 방향성은 별로 좋지 않네요. 그렇죠. 네. 네, 실적 하락이고 네.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 네. 실적은 피크아웃했고 네. 그렇다면 뭐 어찌됐든 내년도 실적 및 내년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냐 뭐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 올해 뭐 저도 그랬습니다. 보통 전략 애널리스트들이 우리 증시를 좋게 보는 이유 이렇게 첫 번째로 뽑으면 글로벌 중에서 실적 증가율이 제일 네. 높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닉하게 지금 들릴 겁니다. 아니, 앞에 계속 안 좋다 그랬는데 안 좋다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런데 증가율이 높다는 거 무슨 그거에 말이에요? 대해서 설명을 네, 드리려고 네. 그래요. 근데 이유는 있어요. 네. 작년과 2023년 같은 경우에 반도체 실적이 아예 없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2024년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상반기에 서프라이즈 내면서 반도체 실적이 다시 들어오다 보니 기저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예. 저 숫자가 아마 조금은 내려갈 게 저게 전망치예요. 근데 이제 3분기에 실적이 쇼크가 나고 4분기에도 쇼크가 날 것 같기 때문에 좀 떨어지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전 세계에서 실적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거는 올해 맞습니다. 근데 다음 차트 이렇게 보면 내년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전망치로 보면 내년에도 뭐 숫자는 떨어졌어요. 네. 24.6%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제일 어찌됐든 1등으로 나오는데 이게 좀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2.5% 증가한 다음에 네. 근데 어떻게 70% 25%. 네. 그러니까 저거 두 번째 보여준 차트는 이제 전망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70%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좋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70%가 증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치라는 게 꾸준히 증가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마이너스 기록했다. 어떨 때는 마이너스 50% 나왔다. 플러스 70% 나오고.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근데 거죠. 지금 보여주신 두 개표는 적극적 투자의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실적 추정치가 지금 전 세계에 제일 좋다고 안 되고 지금 마침 내년도 전망이 지금 전망치는 그래요. 2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걸로 보이지만 이제 실적 피크아웃하고 내려간다라고 가면하면 내년도 실제 실적은 감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예요. 저게 마이너스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주의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이제 전망치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저런 부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적이 가장 좋다. 네. 뭐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내년 시장은 어떻게 보이냐라고 네. 보면 여러 가지 실적 하향 구간 그리고 트럼프의 재집권 이런 걸로 비교할 때 2019년과 굉장히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년이요. 네. 그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실적 정확하게 보면 연간으로 보면 한 7%, 8% 올랐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겠지만 실제로 매매한 사람은 속병 났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시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1월 달에는 또 증시가 확 떴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10% 정도 갈 네. 정도였는데 그 중간에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 근데 그건 다 핑계라고 생각하고 실적 하향이 되면서 계속 빠지면서 결국 연간으로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다가 다시 연말에 12월 달에 다시 한 7% 정도 올라서 결국은 한 7% 정도로 네. 끝나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내년 뭐 1, 2, 3분기 동안 실적 하향 기간 동안 그런 모습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연말 네. 이 정도 간다면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한 분기 정도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점이 가까웠다는 기대로 다시 또 많이 빠졌었고 반등하는 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편안한 시장이 아닐 걸로 예측이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고요. 네네. 네. 밴드를 좀 네.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어느 정도 지금 한 2,350, 뭐 여기서 저점이 한 PBR 한 0.85배 정도 수준인데요. 됐지만 뭐 한 2,300 정도까지 열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올라가더라도 한 2,550 정도에서는 좀 비중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연말로 가서 이제 내후년도의 기대감이라면 한 2,600 네. 뭐 좀 넘어가는 시장 그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안전벨트 단단히 매야 되고요. 네, 변동성도 있고요. 또 트럼프의 취임 전후해 가지고 여러 노이즈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이제 내년 전망이 안 좋아서 주식을 다 버리고 떠나갈 투자자가 아니라면 네네. 개인도 거의 그렇지 않고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를 가지고 있고 포트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경기와 실적 하강 국면에서 전체적인 전략, 스타일 전략, 포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하고 전체 자산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네. 짓도록 하겠는데요. 재밌는 게 이제 코스피 200 지수로 하면 올해 연초 대비 한 7% 정도 빠졌을 겁니다, 네. 지금. 근데요, 다 빠진 게 아니고 네. 배당주 한 10% 이상 올랐고요. 순수자치주 지수 같은 게 15% 정도 올랐고, 이제 로우볼이라고 하는 저변동성도 10% 이상. 그러니까 주식이 한 10% 정도 나면 괜찮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면에 이제 밸류업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럼 삼성 반도체가 빠지고 이제 금융가치 가치주가 있고 보통 걔네들이 이제 배당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만 피해 간다면 충분히 조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하락장에서는 보통 이제 납폭가대주 제가 네. 이제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네. 실적 하락기에 보면 납폭가대주, 뭐 가치주가 좋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연장선상에서 말씀이고 납폭가대주가 좋은데 이 납폭가대주라는 건 이제 자꾸 바뀌니까 우리가 투자하면서 보면 이제 뭐 지금은 그래서 내년장은 52주 신고가를 볼 장이 아니라 네. 52주 신저가를 신저가를 보면서 대응하면서 그중에 순수 가치가 될 수 있는 금융, 뭐 자동차, 뭐 이런 쪽과 저변동성, 뭐 이런 애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자산 배분 전체적으로는 내년도가 뭐 연준이 뭐라고 어찌고 하건 금리 인하는 이번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금리 인하기가 시작된 겁니다. 사이클이 그렇죠. 채권의 기회가 있다.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주식보다 채권이 있는데 다만 주식 같은 경우에 미국 주식은 세큘러 사이클에서 경기와 상관없이 가기 네. 때문에 주식은 미국 주식을 가져가고 채권은 이제 한국 채권이 좋아서 네. 그런 식으로 주식은 미국 주식, 채권은 한국 채권으로 네. 포트를 조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트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실적이나 이런 그 사이클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오늘 다 네. 깊게 얘기를 좀 못해서요.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 또 나중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서 준비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중원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